대단히 중요한 그런 질문들, 특히 바이오 포트폴리오와 운영과 관련한 그런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로 약간의 비중을 조절한다라는 의미인데, 그거를 전체 다 팔고 그냥 일정이 있는 기업을 샀다가 또 다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투자학교의 구독자가 5만을 넘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답변을 해드리지 못했던, 그리고 저한테 궁금했던 부분들을 질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해드릴까 하고요. 그 질문들을 보면은 제 개인적인 그런 질문들도 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한 7개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오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헬스케어 연구원 출신이 아니고 주식운용 출신인데 전문적인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이 부분은 제가 공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은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당시로는 11월, 12월부터 제가 바이오를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애널리스트 분들, 그 다음에 책이나 이런 걸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도대체 뭐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뭐 조금 알 것 같으면은 모르는 단어들이 또 한쪽에서 터져 나오고, 또 단어를 찾으면은 그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난감했는데 그런 과정이 거의 1년 반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제가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를 나왔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이오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그냥 사서 읽었습니다. 특히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은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는 임상 관련한 책이었어요. 제약바이오의 임상과 관련한 통계 데이터, 그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유전자의 이해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집중적으로 그 2권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해한 바탕으로 다른 책들도 다 구해서 스스로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외우거나 이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그런 메커니즘 이런 쪽으로는 이해를 했고요. 그 안에는 너무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서 다 외울 필요도 없죠. 제가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이해, 그 다음에 임상과 관련한 그런 책을 반드시 읽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의 다양한 이력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주식 총괄도 하셨던데 좀 신기했습니다.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기억할 만한 성과가 있었나요? 주식을 운용하고 자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제 어떤 한 장면보다도 그 기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나고요. 주식은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잘하려면 팀워크가 좋아야 된다. 개인이 주식을 잘하려고 해도 팀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누구랑 팀워크를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팀워크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많은 운용사라든가 기관에서 일을 했지만 제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팀워크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팀워크가 좋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팀워크라는 것은 저하고 같이 운용을 했던 그런 친구들이 각자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를 하고 그거를 진솔하게 얘기하고 타임리하게 받아들이고 해서 그거를 제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의 그런 능력과 타이밍, 성실함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저도 거기에 부합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팀워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정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확보를 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내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녀분들도 바이오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애가 둘인데 각자 이제 컸기 때문에 투자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 투자도 그 안에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는 바이오와 관련된 거는 당연히 이제 그런 공부들을 했기 때문에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좋아하는 그런 기업들에 더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하고, 저는 이제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해라.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한 기업에 다 투자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이제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갖추고 있고 바이오 투자는 상당히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을 투자하고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제 돈을 조금씩 버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는 자기 나름대로는 큰 비중을 바이오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구독자분께서 포트폴리오 재구성 중이신데 시세 등 차트를 볼 때 주봉이나 월봉 어떤 걸로 보는 게 흐름을 읽기에 더 좋을까요? 이 부분은 저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은 너무 빠르고요. 월봉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여러분들도 보시기를 권장을 하고요. 주봉으로 보실 때 그 한 화면에 들어가는 이제 월봉의 개수를 2년 반치를 넣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년 반치 안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으로 너무 길어도 너무 짧아도 정확한 흐름을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2년 반치를 저는 주봉을 띄워놓고 읽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래량과 주봉의 형태를 유심히 잘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올라갈 때는 빨간색의 봉우리만 봅니다. 파란 색깔은 절대 보지 않고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파란 색깔만 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 빨간 색깔이 과거의 빨간 색깔을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는지를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중시해서 그래프를 읽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이오 투자학교에서 유료로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강의나 스터디도 계획하나요? 현재 스터디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수준이 올라와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그 전 단계에 조금 더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단계도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국내 바이오 산업이 과거와 달리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 포트에서 바이오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아마 펀드 매니저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라면은 최소한 20% 그리고 30%까지도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아마 전체 시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갈 거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2030년도가 넘어가면은 20, 30%가 제약바이오 산업이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30년 이후를 보고 20%에서 30%를 투자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자산 중에서 최소 20%는 바이오 분야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바이오 주식, 특히 대형주가 아닌 바이오텍의 경우 특정한 이벤트를 보고 투자하고 이벤트 시점이 지나면 매도한다는 마음으로 투자하라고 하시는데 중소형주 중에서 성장성이 큰 종목의 경우 특정한 이벤트가 아니라 바이오텍이 빅바이오텍이 될 때까지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제가 직장인이라 매매를 자주 할 수 없는 환경이고 기업의 장기 성장을 같이 하고 싶어서 이러한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제가 전달하는 내용이 약간 잘못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냐면 이벤트에 맞춰가지고 비중을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을 절대 팔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있죠. 그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로 약간의 비중을 조절한다라는 의미인데 그거를 전체 다 팔고 그냥 일정이 있는 기업을 샀다가 또 다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기업으로 약간의 기대될 때 비중을 살짝 옮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싫고 그냥 이 기업들에 대해서 믿고 가져가겠다. 오히려 그게 더 맞는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바이오텍을 덜커덕 다 샀다가 이벤트가 없어지면은 다시 전체 다 팔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고 이런 식의 투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질문들, 특히 바이오 포트폴리오와 운영과 관련한 그런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 받을 때보다도 질문의 그런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행복감도 제가 좀 느끼고요. 향후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받는 시간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